오히려 친노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불이익을 받는다 싶을 정도의 어떤 공정함, 인사탕평을 해낸다면 대표가 공천권을 손에서 내려놓고 공천을 하게끔 제가 그 친노, 비노, 이 개판 논란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. 전략공천을 아예 없애버리면 신진들을 어떻게 등용을 할 수 있을까? 문제는 전략공천을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모든 후보자들에게 공명정대한 경선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. 또다시 야당에서 전략공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바로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때문인데 문재인 대표가 직접 나섰다 이런 논란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. 조수진 차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조 차장. 네.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쭉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동안 문재인 대표가 약속했던 여러 가지 것들 지금 대표가 되고 나니까 조금 달라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. 예, 어떻게 봐야 됩니까? 네, 지금 문재인 대표에게 실현해야 될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 당직 인선에 있어서 얼마만큼 탕평 인사를 단행해서 이 계파 갈등을 봉합할지 이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바로 4월로 다가온 보궐선거. 전국의 세 곳뿐이지만 이 세 곳 모두 다 야권의 강세 지역이었고 또 야권 후보 난립으로 인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참 이기기가 쉽지 않은 구도입니다. 여기에서 문재인 대표가 과연 어떤 승부수를 낼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. 그런데 이 보궐선거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표가 한 가지 약속한 게 있죠. 전략공천 안 하겠다. 예. 네. 그러니까 경선을 통해서 선출하겠다.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김상곤 전 교육감에게 당내 경선에 참여해달라.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. 이 형식상으로는 당내 경선에 참여해달라.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표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기 때문에 사실상 전략공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. 아니, 그러면 대표는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, 훌륭한 사람이 있다. 그럼 대표가 가서 모셔와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거를 무조건 전략공천을 야당 대표가 하려고 했다. 이렇게 보기는 조금 무리한 부분도 있는 건 아닌가요?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전략공천 문제 이길 수 있는 후보라면 삼고 초려를 해서도 영입을 해야죠. 예. 그게 대표의 할 일인데 문제는 이제 문재인 대표가 세 곳 다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하겠다라고 바로 약속을 했다는 점이고요. 두 번째는 제안을 했다면 반드시 성사시켜야 리더십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성사가 됐습니까? 안 됐습니까?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불발입니다. 불발? 예.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지난달 말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을 만나서 이 성남 중원에 실시되는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당의 경선에 좀 참여해줬으면 좋겠다.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. 네. 여기에 대해서 김상곤 전 교육감이 생각해보겠다.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. 그런데 주말에 김현미 대표 비서실장을 또 보내서 출마를 좀 해달라. 다시 한번 요청하고 또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김상곤 전 교육감은 오늘 공식적으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. 출마하지 않겠다. 않겠다. 네. 사실 그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보면 물밑에서 좀 이루어지잖아요. 그래서 다 작업이 끝나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건은 조금 서투르게 진행됐군요, 일이. 그렇습니다. 이 기자들에게도 가장 좋은 게요. 갑자기 어떤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기자들은 과연 대체 이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? 이거를 취재해서 그 시청자분들이라든지 독자분들에게 선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됐습니다. 예.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. 김상곤 전 교육감, 이분 친노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겁니까? 어떻습니까? 친노라고 보기는 어렵고요. 예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에서 누구나 다 러브콜을 보내는 분 이렇게 규정하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작년에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당시 안철수 김한길 대표가 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영입하고 또 옹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랬죠. 예. 어쨌든 불발이 돼서 지금 체면을 좀 구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자,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.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조수진 차장께 질문이 왔네요. 문재인 대표 전당대회에서 친노 이야기 안 나오게 하고 오히려 친노에 불이익 준다고까지 공약했죠. 과연
대통령에게 공약 파기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 건가요? 그러니까 본인은 약속을 안 지키면서 대통령 약속 안 지키는 것 같고 문제 삼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인데, 물론 야당 대표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공약 파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는 그건 문제는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, 다만 자신의 것도 돌아봐라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? 시청자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 참 많은데요. 바로 문재인 대표가 비판받고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이 전당대회 때 내내 했던 얘기들, 이 공약들을 또 뒤집어 엎고 있다.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를 과연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느냐, 이런 문제점이 일고 있는 거죠.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전당대회에서 약속했던 것, 친노의 진짜 노자도 안 나오게 하겠다. 예. 바로 이 부분이 벌써 어그러지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 계파 갈등이 지금 굉장히 수면 위로 급속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. 근데 조수진 차장께 제가, 이건 대본에도 없는 질문인데 궁금한 게, 문재인 대표가 그 얘기를 처음에 전당대회 때 했잖아요. 난 친노의 노자도 안 나오게 하겠다. 불이익 주겠다.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. 왜 굳이 이 시점에 당신이 대표를 나가려고 하느냐. 결국에 친노 공천권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냐.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. 그렇다면 사람들, 의원들, 그러니까 비노계분들은 문재인 대표의 말을 당시에 믿었었습니까? 100%? 다들 의아했죠. 예. 그래서 이제 박지원 후보라든지 상대편에 있던 후보들이 가장 먼저 공세한 것, 가장 많이 공세한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. 지금 내년 4월 총선인데 이 총선을 1년여 앞두고 굳이 당대표에 나오려는 것, 이 당권 후보가 대권 후보까지 겸직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나오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친노 정당, 그러니까 친노에게 공천을 많이 주기 위해서 나오려는 거 아니냐, 예. 이렇게 질문을 했었죠.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. 나는 정말 이 새정치를 구현하고 또 이 친노와 비노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나왔다. 그러면서 이 친노에게는 오히려 불이익까지 주겠다. 이렇게까지 약속을 했습니다. 그것 때문에 이 친노에게 불이익이 되는, 내년 총선에서 친노라면 불이익이 될 수 있도록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때문에 이 공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수석 부총장, 이 문제 인선을 둘러싸고 굉장히 잡음이 많은 거죠. 예.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왜 친노인 김경엽 의원을 3번이나 최고위에서 밀어붙여서 강행을 했느냐, 이 비판에서 지금 헤어나올 수 없는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또 역시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.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문재인 대표가 어제 3.1절이었죠. 바로 천안에 있는 유관순 추모각을 방문을 했었는데 야당 대표가 처음으로 방문했다고 해서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.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오늘 3.1절인데요. 역시 독립운동의 상징이라고 하면 단연 유관순 열사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또 상징적인 장소가 천안 병천, 우리말 지명으로는 아운의 장터,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3.1절 기념식, 굉장히 형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기념식은 역시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. 야당 대표의 첫 방문이다. 유관순 열사. 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? 네. 이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상식적으로 참 민족 열사라고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은 그 당의 전문이죠. 법으로 치면 헌법인데 여기에서 이 대한민국의 적통성을 상해 임시정부부터 시작한다고 분명히 예.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워낙 이른바 진보라는 몇 분들이 친일파라고 규정을 하면서 문재인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겠다, 이런 포석이 깔렸고요. 또 예. 하나는 이 호남 총리 발언으로 무리를 빚었었기 때문에 충청을 다독이는 차원에서도 갔습니다. 네. 류혜 교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? 이 진보 진영에서 유관순 열사를 인정하지 않는다.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일 텐데. 정치인들은요, 네. 내가 하면 로맨스, 남이 하면 불륜,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학자는 항상 본인의 이야기를 할 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. 예. 학주라고 하죠. 근거가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절대 안 됩니다. 저는 딱 이 말만 하고 싶습니다. 예. 류혜 교수께서 아주 핵심을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.